삼척 화력발전소 건설로 맹방해변에 심각한 해안 침식과 환경훼손이 발생한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뒤늦게 해안 침식 방지 시설 공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을 고성 간성읍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고성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뒀지만 전통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명절 대목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경기 침체도 걱정인데 지자체들은 아예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을 고성군 간성읍과 토성면 도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고성 지역 주민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대상 지역 추가 확대를 반대하며 조정안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면적 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져 지역 경기 침체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철도가 미시령 터널 하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되면서 속초 국립공원 지역 일부가 사업 부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방안이 어렵게 되자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면적을 확보해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총량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은 해제할 거고요. 높은 곳은 편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속초 지역 국립공원 면적이 축소되면서 고성군의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은 20제곱킬로미터에서 21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3%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고성 지역 주민 100여 명은 24일 설악산 생태탐방원에서 열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공청회장을 항의 방문하고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성군이 설악산 권역이 아닌 금강산 권역인데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산물 채취도 해야지 이 고성군민들도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삶의 영위를 다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국립공원이 설악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그 금강산 일봉의 신선봉인데 그걸 왜 설악산 국립공원의 역할을 하는 거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었던 만큼 기존 구역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해지면 그 규제가 강화되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삶에 불편한 것이 그 야기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이 지금 수렴되지 않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그 공청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것을 원천 반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제군에서도 이번 변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립공원 면적 총량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주민과 환경부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맹방해변에 심각한 해안 침식과 환경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해안 침식 방지시설 공사가 늦어진 건 인정하지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의 모래가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간 모래 뒤로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이곳은 삼척 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 삼척 화력발전소 측은 최근 해안 침식이 급격하게 발생하자 부랴부랴 복구 공사에 나섰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는 지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침식 저감을 위한 방사제나 방파제, 이안제는 지난 6월에서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항만공사 시작과 함께 해변의 해안 침식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 침식 지역의 양빈한 흙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환경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뭐 불과 6월 한 달에 엄청난 이제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해안이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발전소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기한 천막논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훼손에 따른 정부 부처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영향이 이렇게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 법령에 근거해서 승인기관인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도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뭐 아마 그 항만공사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는데 뭐 전문가들의 뭐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일시적 차질이 발생했을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시시각 승인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약간 좀 지연됐긴 했지만 침식 정화시설이요. 그 지연돼 있는 동안에 조금 침식 피해 발생된 것들은 양빈으로 일단 긴급 복구를 했고요. 삼척시는 24일 맹방 해안 침식 대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제되면서 협의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이 평창에 세워집니다. 강원도는 24일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가 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연수원 유치를 위해 KTX 진부역 등 편리한 교통환경과 올림픽 특구로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수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인력 채용과 건설 경기 활성화, 지역 농축산물 납품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위기가 높아지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추석 대목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홍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주의 한 전통시장. 추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지나다니는 손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석 대목을 맞아 오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이곳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40년간 이곳에서 한복을 팔았던 상인은 지금처럼 힘든 시기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목에 이렇게 사람 구경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이고, 살다 처음이야, 이렇게, 진짜. 오죽하면은 이거 애기 한복철인데도 물건을 안 해왔잖아요. 그나마 시장 바깥쪽에 있는 떡집은 상황이 좀 낫지만 해마다 밀려들던 단체 주문도 올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하죠, 아무래도. 단체 주문 이런 거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요?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또 다른 전통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추석에 차례상에 내놓을 제수용품을 찾는 사람도 뚝 끊겼습니다. 여기 사람이 그냥 서로 밀고 다니던 데가 이래는 거예요.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매출 차이도 많이 나세요? 네, 많이 나지. 집세도 못 대들 정도요, 가게세도. 이 같은 현상은 도내 대부분 전통시장이 비슷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매달 발표하는 강원 지역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 BSI는 지난 6월 91.4포인트에서 7월 54.3, 8월 38.6포인트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전통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마당에 추석 대목까지 비껴가면서
말 그대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재래시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밖에 나오지 말라니까 두려워서 더 안 나오시는 거예요. 풍요와 넉넉함의 상징과도 같던 한가위. 유례 없이 긴 감염병이 추석 대목을 가로막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의 추석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점포들은 경기 침체에 문을 닫았고 취업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북적이던 모습을 이번 추석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민혁 씨. 역세권이지만 요즘에는 가게를 찾는 손님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더 걱정입니다. 올 추석에는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마련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거의 없기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명절이 있다 보니까 사실 명절에는 부모님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출 하락이 있다 보니까 여력이 좀 없어서. 늘 명절이 반갑지 않았던 취업준비생들은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공공도서관들은 몇 달째 문을 닫고 있는 데다 학원 역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뜻 가기가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축된 경제 여파로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한숨만 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도 걱정이 앞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추석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77%가 자금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설보다 14.3%포인트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곳 중에서 그러니까 8곳이 이제 자금 곤란을 이제 호소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필요 자금이 이제 평균적으로 약 1억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부족 자금이 이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나와서 대략 한 33% 정도는 그 자금 마련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들도 명절 기간 고향 방문 자제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예전처럼 들썩이던 추석 분위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 농협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24일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직거래 장터에는 제수품 꾸러미와 한우, 햅쌀 등 16개 판매 부스에서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이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수해 피해를 입은 과일도 판매했습니다. 춘천시가 미취학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씩 주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추석 전인 28일 지급합니다. 춘천 지역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지급 대상은 13,000여 명으로 규모는 약 27억 원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28일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원주시와 지역 대학,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원주시와 강릉 원주대, 상지대 등 4개 대학교, 지역 내 11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통해 대학교는 양성평등과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 등을 마련하고 기업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조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가족 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